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심인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9회 예고편을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준명. 지난 1, 2회를 통해 비열하기 그지없는 로스쿨 교수로 등장했다가 수재와 꼬마 탐정단에게 제대로 한 방 먹고 모습을 감췄었는데요. 다시 등장한 서준명은 최태국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교수 자리에서 물러난 뒤 낙동강 오리알처럼 갈 곳이 없어진 듯 하죠. 그래서 그는 10년 전 사건을 운운하며 TK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듯 합니다. 서준명에게 최태국은 10년 전 내가 검사장님 부탁으로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냐 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청자가 다 알고 있는 조작된 동구 사건을 팩트로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었죠. 이처럼 9회 예고편 속에선 서준명과 윤세필에 의해 10년 전이라는 언급이 2번이나 등장했고, 이는 산발적인 회상신호로만 보여주던 그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리뷰어즈는 오수재 리뷰 초기부터 이 10년 전 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추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추리였던 것 같습니다. 드러난 과거 회상신만 본다면 고전적인 클리셰의 정석으로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계속 추가되는 서사에 갈피를 못 잡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1회와 2회에 동구 사건이 등장하고 3회에 3인방 과거 장면이 등장했을 때는 공사장에 있던 나정이와 잡혀있던 아이의 옷이 같아서 3인방에게 잡혀간 게 나정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사건 현장에 나정이가 없었으니 조만간 어디서 호흡기 하나 차고 등장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때마침 4회에 강은서가 딱 등장합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당연히 강은서가 나정이겠구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스토리는 전형적인 클리셰의 정석인데 배우와 보호자가 심각하게 오류를 가져온 거죠. 사실 보호자가 백진기 뿐이었을 때까진 최태국의 뒤처리를 돕다가 아이가 불쌍해서 살렸나 보다 라고 끼워 맞출 수 있었는데, 배우가 한선아인 건 도통 답이 안 나왔던 거죠. 분명 나정이 같긴 한데 왜 굳이 공찬 여동생 역으로 한선아를 썼을까? 아무리 한선아가 동안이어도 황인엽 동생으론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보호자로 윤세필이 등장하고 은서가 교통사고로 응급수술 받을 때 2명이 함께 연락받고 온 것까지 보고 나니 완벽한 뇌정지가 오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시험 다 보고 시험지 제출했는데 뒷면에 문제가 더 있었던 것 같은 상황. 앞면의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 뒷면은 생각도 안 한 거죠. 애초에 클리셰에 빠져서 전나정이 강은서다 라고 못을 박고 시작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리뷰어즈는 다시 첫 회상신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봤고, 최대한 클리셰를 배제하고 들여다보니 안 보였던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2012년 9월 4일 편의점에서 사라진 나정이가 3인방에게 잡혀 있던 건 팩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3회 등장했던 별장신에 묶여있던 아이는 나정이가 맞다. 옷이 같은 건 둘째 치고라도 당시 상황이나 시간대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오해한 건 바로 나정이가 3인방에게 몹쓸 짓을 당한 뒤 버려졌다는 예상. 그러니까 외수재는 우리에게 2회를 통해 동구 사건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서준명의 브리핑과 기사들로 말이죠. 당연히 그 정보를 바탕으로 3회에서 붙잡혀 있던 나정이를 봤으니 자연스럽게 나정이가 붙들려 간 뒤 못쓸 짓을 당했고 그걸 동구에게 덮어 씌운 거구나 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나정이는 3인방에게 몹쓸 짓을 목적으로 붙잡혀 갔던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런 억지스러운 의문을 던진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붙들려 갈 때의 상황과 붙들려 있던 모습. 정보에 믿기에 낚여 나정이가 몹쓸 짓의 피해자라고 볼 땐 신경 안 쓰였던 것들이 그것을 걷어내니 의문으로 다가온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의문, 나정이가 붙들려 갔을 때의 상황. 동구는 2012년 9월 4일 저녁 11시경 알바가 끝나고 집에 왔어야 할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나정이를 찾아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동구는 알바에게 나정이를 봤냐 물었고
알바는 내가 왔을 땐 이미 없었다고 했는데요. 즉 나정이는 알바 도중 사라진 거죠. 3인방이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편의점에서 일하던 알바를 그냥 끌고 갔다? 뻔히 CCTV까지 있는데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냥 막 나가는 강도나 범죄자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의문, 바로 3회에 등장한 묶여있던 나정이. 말 그대로 나정이는 별장 바닥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상한 이유는 몹쓸 짓을 당했다던 나정이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알바하던 나정이를 갑자기 끌고 가 몹쓸 짓을 한 후 다시 옷을 입혀 묶어놓고 최태국에게 연락을 했다. 역시나 첫 번째 의문처럼 부자연스러운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문은 바로 최태국의 등장입니다. 3인방은 몹쓸 약에 몹쓸 짓까지 서슴지 않는 노답들입니다. 누군가를 붙잡아 일을 저지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굳이 본인들이 대충 마무리 지으면 될 일을 최태국에게 알렸다? 역시나 부자연스럽습니다. 분명 이들에게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봐야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한두 번도 아니었을 듯한 이들의 만행에 어떤 변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나정이가 이들의 변수였던 겁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기에 나정이의 행적이 자연스럽지 않았던 거고요. 일하던 애를 갑자기 잡아두고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나정이가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가장 큰 변수,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목격당하는 것, 갑작스럽게 등장한 누군가로 인해 계획이 흐트러졌기에 멘탈이 나갔고 최태국을 부른 거죠. 그리고 나정이가 목격자일 것이다 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 또한 찾았습니다. 바로 3회 회상신 속 최태국의 시선. 최태국은 아이들의 연락을 받고 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무언가를 보고 놀라 다가가죠. 그리고 이어진 장면이 쓰러져 있던 나정이. 당연히 시청자들은 최태국이 보고 놀랐던 게 나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나정이를 발견하기 직전 최태국의 시선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보고 놀란 것이 두 가지인 거죠. 처음 보고 놀란 것에 다가가다 우측에 쓰러진 나정이를 발견한 것. 그렇다면 과연 최태국이 처음 보고 놀랐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강은서였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장에 은서와 나정이 둘 다 있던 거죠.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나정이는 왜 그랬고 은서는 왜 저러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3인방이 맨 처음 노린 피해자는 은서였을 겁니다. 그들은 은서를 강제로 끌고 갔고 별장에서 몹쓸 짓들을 한 거죠. 그런데 은서가 이들이 약에 취한 틈을 타 도망을 갑니다. 마구 달리던 은서의 눈앞에 편의점이 보였고 도움을 청하려 들어가려는 순간 뒤쫓아온 3인방이 은서를 차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정이는 편의점 앞에 나와 있다가 그 모든 광경을 보게 된 거죠.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 3인방은 나정이까지 차에 태운 뒤 별장으로 돌아갑니다. 왜 나정이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묶여 있던 건지 설명이 되죠. 은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을 잃었기에 묶어놓을 필요가 없었고 나정이는 갑자기 잡아왔기에 묶어놨던 것, 옷을 멀쩡히 입고 있던 것이 설명되죠. 이후 최태국이 등장하고 심하게 다친 은서를 보고 놀라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곳엔 은서 외에 묶여있던 나정이까지 있었던 것. 한 명도 아닌 두 명. 거기에 한 명은 편의점에서 일하다 갑자기 사라진 아이. 검사장의 직감상 몰래 끌고 와 몹쓸 짓을 한 은서는 몰라도 갑자기 일하다 사라진 미성년자는 무조건 수사가 진행될 것을 직감했겠죠. 최태국의 입장에선 나정이의 존재가 은서보다 더 위험했던 것. 그렇기에 은서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 길에 버려두고 나정이는 사력을 다해 증거를 지운 거죠. 강길주를 섭외해 초기 수사를 조작한 뒤 서준영, 민영배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동구는 희생자가 된 것. 이후 은서는 길에서 죽게 될 줄 알았지만 다행히 누군가의 신고로 병원에 가게 되어 살게 되었고 연락을 받고 온 가족이 윤세필과 백진기. 두 사람은 은서의 사고를 남몰래 추적하여 노답 3인방의 정체까지 알아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가 된 것이 아닐까. 물론 이 뇌피셜 또한 꽝일 수 있지만
최대한 근거와 개연성을 생각하며 추리를 한 것이니 가볍게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하자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